네, 안녕하세요. 삼경북도 청진에서 온 22살 강나라입니다. 탈북하면은 가족한테 피해가 간다. 요즘은 워낙 탈북자가 많다 보니까 3만 명의 가족들을 다 피해 입혀봐요. 그럼 북한에 남는 사람 없어요. 한국에 가서 내가 김정은 체제를 헐뜯거나 김정은에 대한 그런 비난을 한다. 그런 경우는 이제 가족이 좀 피해를 입죠. 근데 저처럼 제가 살아온 환경을 말하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김정은이 가장 어이없는 이유로 처형한 사람 탑3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함께 만나러 가시죠. 네, 바로 첫 번째는요, 졸았다고 숙청입니다. 최고 존엄 앞에서 졸았다 이러면 바로 아오지행의 숙청인 거죠. 이런 걸 숙청시켜요. 저는 솔직히 무서워요. 너무 뭔가 그 북한에 있을 때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러면 야, 누구 또 죽었다지, 누구 또 죽었다지, 그냥 사람 죽는 게 그냥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 저는 어릴 때부터 막 총살하고 이런 것도 나오면서 자랐잖아요. 뭔가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의 한국에서 사는 게 저는 이제 총소리 막 이런 걸 들을 일도 없고 볼 일도 없잖아요. 이거는 참으로 행복한 것 같아요. 뭔가 그 공포 속에서, 전쟁 속에서 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바로 다음은요, 안경 닦았다고 숙청인데요. 야, 말이 됩니까? 안경 낀 사람 서로 살겠냐. 네, 바로 다음은요, 건성으로 박수 쳤다고 숙청인데요. 그만큼 이제 김정은의 공포 정치가 이제 세상을 지르는 거죠. 찌릅니다. 무섭네요. 나 탈북하기 잘했어요. 빨리 다 탈북하세요. 편합니다, 여기. 저는 탈북을 하였기에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 총소리, 그리고 공개 처형, 공개 재판 이런 거 안 보러 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분들도 빨리 한국으로 와서 남한 드라마 마음껏 보고 맛있는 거 많이 먹는 행복한 날이 하루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왈가왈북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계절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도 좀 있으면 여러분들의 많이 우리 백신도 맞고 하면서 자발적인 노력으로 많이 잦아들면서 여러분하고 또 자주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커투고요. 네, 공각철입니다. 네, 미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왈가왈북이 만들어준 스타? 이건 농담이고요. 그 연통TV의 강나라라고, 아마 놀새나라TV라는 유튜브를 하나 봐요. 그래서 요즘 방송 출연도 잦고, 그 사연을 들어보면 여기 홍강철님, 김현희님을 포함해서 고향을 등지고 뭐 다른 지역을 간, 더군다나 뭐 대한민국 사회를 찾은 분들이, 사연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다들 아픔이 있고, 그 진짜 인간적으로 우리가 연민하고 같이 뭐 도와줘야 될 사연들입니다만, 이것이 어떤 세력에 의해서 가짜 뭐 혹은 학습된 정보, 본인이 보도 듣지도 못한 얘기들을 그냥 탈북 유튜버들이 혹은 보수 우파들이 만들어낸 얘기를 전파하는 것들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뭐 특정 개인을 욕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연통TV에 대한 우리 또 그 대표님의 어떤 애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통TV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 오늘은 강나라 씨가 본인의 입으로 얘기한 이 스토리들이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이러이러한 점은 왜곡돼 있지 않는가, 또 이러이러한 점은 본인이 자이든 타이든 어떤 기억의 왜곡,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들은 왜 생기는가, 뭐 많이 방송했습니다만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대표님이 한 2꼭지 정도를 조금 뽑아주셨는데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처음 연통TV에 강나라 씨가 출연하면서 이제 강나라 자신의 탈북 스토리, 그거를 쭉 그 영상으로 올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한 개인의 그냥 자기는 엄마가 합법적으로 중국 여행 중 한국으로 갔다, 탈북을 했다, 쉽게 말하면. 강나라 씨가 북에 있는 상황에서 엄마부터 먼저 탈북을 했다, 쉽게 말하면. 그래갖고 뭐 왜 했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엄마가 자기한테 전화해서 너도 탈북해라, 쉬운 말로. 근데 자기는 거부했다. 그런데 새엄마랑 살고, 엄마는 없어졌으니까 새엄마랑 살면서 트러블이 생겨서 지금은 그냥 갑자기 하루 만에 탈북을 결행하고 왔다, 이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 만에 결심했다, 뭐 이런 말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브로커를 통해서 이렇게 압록강을 넘어 이렇게 왔다. 근데 뭐 그거는 뭐 보통 탈북자 스토리니까 이건 뭐 특별히 검증할 건 없는 거고, 쭉 그러면서 또 하나에는 또 다른 유튜브에 나와서는 뭐 120평 살던 금수저 강나라가 목숨 걸고 탈북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거기서 쭉 나오면 이제 모든 남한에 있는 사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탈북자에 대해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탈북했으면 남아있는 가족은 처벌한다, 아니야. 북에. 그러니까
진행자가 물어봐요. 아, 북쪽에 남아있는 아버지나 문제 없냐 그랬더니 각 나라가 이런 답변을 합니다. 탈북자가 너무 많아 남은 가족을 모두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예? 단지 반체제적인 발언이나 행위를 한다면 가족들도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북에서 살아온 얘기나 한국에 살아가는 얘기하는데 뭐 큰 문제 안 된다. 이 말이 맞다라면 이 반체제적인 발언을 행위라면 처벌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자기는 여기서 그냥 북쪽에서 내가 살아온 소소한 얘기, 남쪽 탈북자가 남한에 사는 소소한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 그런데 최근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저희 왈가왈부에서 방송했죠. 네, 몇 번 강나라 했습니다. 씨가 요즘 그 놀세나라 그 구독자도 수십만 됩니다. 돈도 꽤 벌 거예요. 28만 넘죠. 조회수면 방송도 많이 나가고 공영 방송 이런데 근데 그거 하는 거 보면 완전히 뭐 북한은 사람이 사는 나라가 아니거든. 그리고 그렇죠. 맨날 끝날 때 봐서 여러분 나는 탈북해서 너무 행복해요. 빨리 탈북하세요 이런다고요. 근데 그러면은 네, 네. 이 사람 강나라 씨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 가족이 처벌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참 거기 남아있는 아버지며 다른 친인척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처벌되라고 자기 돈 벌어야 되니까 아버지 죽어도 상관없다 이 논리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황당하다는 거지. 이렇게 이율배반적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탈북자들 반북 탈북자들의 책이든 뭐 방송이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그걸로 또 돈을 버는 사람들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다 이렇게 그 얘기를 지적해주고 싶었던 거죠. 예. 이렇죠. 네. 보면 이 탈북자들, 그러니까 흔히 반북 탈북자들이라고 이야기는 하죠. 예. 뭐 탈북 단체장들, 뭐 이런 사람들도 김은강, 그리고 또 누가 있나? 김홍강, 안찬일은 안찬일이 강명도, 강명도, 그리고 강성산이 네. 뭐. 강명도 같은 경우에 그렇죠. 우선 강명도 실리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아, 네. 강명도 같은 경우에 94년도에 왔거든요. 네. 94년도에 여기 왔는데 여기 와서 지금 뭐 북한에 뭐 핵탄이 뭐 4개 있네 5개 있네 하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여기 와서 계속해서 또 북한을 헐뜯었죠. 예? 그리고 고위급 인사의 뭐 사위인가요? 네, 네. 강성산 총리 사이다 뭐 그리고 또 뭐 김주석이 왜 갔지 뭐 몇 촌이다 이러면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네네. 이 강명도의 그 와이프, 북한 와이프, 북한 아내 아이들은 다 정치범 중수 잡혀가야죠. 그렇죠. 네. 강명도 말 맞다나 네. 말이 와면.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강명도의 그 아내하고 아들을 네. 아들이 여기 와 있단다. 아 그래? 네, 이 천민는가 탈북을 해서. 아, 북의 가족들이 이제 나중에 강명도 오고서 나중에 다시 또 네, 여기 와서 그러니까 강명도 그새 또 중국 여자랑 좀 결혼해서 또 살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그 아들하고 그 와이프가 와서 또 따로 사나 봅니다. 그리고 현재 그 강명도 무슨 식당을 하죠. 네. 오리 식당. 불고기. 예. 그 식당을 보는 것도 그 아들이라고 하더라고. 강명도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네. 이게 말이 안 된다는데요. 그리고 또 내 흔히 그 시를 잘 넣죠. 그 탈북 한의사 삼형제. 걔도 그 형이 둘째인가 하는 사람이 92년도인가 여기 왔습니다. 남한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래 뭐 기자회견 해서 뭐 또 뭐 신문에 나가고 막 떠들었죠. 그런데 그러면 그 친구의 말이 뭐냐면 가해 형제들은 모두 정치범 중수에 잡혀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까지 다 데려왔어요. 네. 우리 형제들 다 데려와서 형제들도 한의사 하지 않습니까? 네, 순서를 하나씩 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반체제적인 발언이나 행위를 하게 되면 가족들한테 위해를 가한다. 이거는 완전한 거짓말인 거죠. 보니까 그러네요. 강나라 씨 자신도 어머님이 이미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그때 중국 나갈 때 이분은 합법적으로 나갔나 봐요. 예. 탈북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랑 같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강철 씨도 그렇고 이 강나라 씨도 그렇고 엄마가 이미 사라졌을 때, 그리고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이미 홍강철 씨나 강나라 씨는 엄격한 처벌과 내지는 어디 격리돼서 이동이 안 됐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감시당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처음에는 아마 저희들이 뭐 이 방송 하기 전에는 아마 그러니까 뭐 이만갑이니 모란봉이니 모란봉클럽이니 전부 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무조건 지금 뭐 북에 있는 남은 가족들은 다 어디 가고 다 죽고 뭐 처형당하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는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네. 팩트가 어느 정도 알려져서.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왈가왈부기 하는 일이 큽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작은 것 같은데 제 느낌적인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통일 전망대도 조금씩 조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근데 지금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강나라 씨가 이 답변에서 내가 북에선 살아온 이야기나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내가 반체제적인 얘기를 하는, 근데 이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 양반이 지금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다 반체제적인 얘기거든요. 저희가 바로 얼마 전에 찍은 영상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면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교도소에 끌려가고 어른의 경우 사형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북이 얼마나 반인권 사회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아니 얼마 전에 우리 했던 어이없이 총살된 3인 뭐 이래가지고. 그것도 강나라 씨 네. 그거였죠. 동영상. 그러니까 뭐 네. 뻑하면 거긴 맨날 동영상에도 북한에 자기가 그 영상에도 자기가 북한에 살 때는 맨날 같이 누구 총살됐다 뭐했다 이런 나라였다. 그러니까 진짜 완전한 반체제적인 발언을 하면서 그러면은 부모가 처벌받지만은 자기는 안 그러기 때문에 처벌 안 받는다. 예전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오히려 우리가 좀 반면 교사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가 좀 우리도 더 민주적이고 더 인권적인 나라, 평등한 나라를 추구하는 건 어느 나라나 같은 거 아닙니까? 당장 얼마 전에도 뭐 국가보안법으로 지금 여러분 모시는 분들 있겠지만 뭐 어떻게 해서 이제 뉴스도 안 되지만 실제로 지금 구속이 됐죠. 됐죠. 그분이 여기 뭐 이정훈 저랑 같이 책 쓴 분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활동을 오래 그러니까 그런 법들이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는 뭐 대표님하고 제가 방송 처음 시작하면서 뭐 사석에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야, 우리는 북이 어떤가 한번 잠깐 갔다 와 볼까? 감히 상상도 못하죠. 진짜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근데 여기 탈북민들은 뭐 강철 씨도 그렇고 연희 씨도 그렇고, 연희 씨 그 얘기 많이 하잖아. 그냥 여기 내려와서 한두 달 일하다 갈까? 그리고 뭐 임지연 씨 맞나요? 뭐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만 여기 활동하다가 다시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그러면 도대체 어느 나라가 허술하다고 해야 되나? 인권이 더 보장된다고 해야 되나? 저는 좀 헷갈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강나라가 17살, 16살 이때 탈북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새엄마하고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엄마한테 탈북 의사를 표시한 지 하루 만에 예? 하루 만에 탈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엄마가 브로커를 하루 만에 섭외를 해서 이제 탈북까지 조금 시간은 걸렸겠죠, 며칠. 예. 그래서 어쨌든 하루 만에 탈북을 결행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러면 16세, 17세의 소녀가 하루 만에 탈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허술한 사회네. 아, 그렇지. 그러면 북한에 사는 그 수많은 주민들, 북한이 정말 반인권적인 사회고 정말 그런 강압적인 사회라면 누구나 빠져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친구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살, 17살밖에 안 되는 애가 하룻밤에 건너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군사복무 10년 넘게, 예? 10년 넘게 한 남자들, 건장한 청년들은 더 쉽게 얼마든지 건너가는 거죠. 조중국경은 그렇게 허술한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진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진짜 이게 뭐 동서독 같은 그런 국경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뭐 북한이 곧 붕괴될 거다, 뭐 3만, 4만, 뭐 30만, 40만 뭐 북한 사람들이 이탈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북에 대한 사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 끈끈하게 이 공동체 사회를 이루고 있는 북. 그래서 저희가 무슨 북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러한 북과 그 북의 공동체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논의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게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단순한 거야. 다시 한 번 얘기지만 이렇게 하면 처벌된다라고 말했는데 자기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에서 120평 살던 금수저라고 얘기했는데, 뭐 약간 이건 뭐 재밌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만, 상식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북에서 평은 중국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제곱미터죠. 요즘 우리도 바꿨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3분의 1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 그 강나라 씨 얘기는 뭐 강나라 씨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어떤 탈북 유튜버들의 증언에 대한 어떤 증빙의 얘기는
저희들이 많이 좀 생각할 점들이 있다. 그리고 아마 이분들도 뭐 홍강철 씨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오는 것도 예전에 그런 생각들 했고 했지만 이제 그런 어떤 욱했던 감정들, 북을 떠날 때 감정들이 사그라들면서 조금 후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하지만 또 이게 방향을 틀려고 하니 급작스럽게 대한민국에서 적응하는 생활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발언들 이런 것들이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죠. 조금 그러니까 네. 어떠냐면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전에 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이야기들이 있고 한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이 그 이미전에 내가 한 이야기들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진짜 힘들죠. 그렇죠. 예. 그러면 당장 또 여기서는 생활이 어려워지고 네,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런 그 탈북자분들이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저를 찾아오긴 했는데 앞에 나서기는 힘들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를 해달라. 예. 그렇죠. 그 단적인 예가 그 JTBC의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김군이란 영화 저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 저 사람이 북에서 온 공작원이다. 북파 공작원이 광주 사태, 죄송합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다.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그게 사실은 아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얘기했다라는 걸 JTBC 뉴스룸에서도 그 저희가 5.18 기념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후회하고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좀 얘기도 해주시고 뭐 연락도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런 검증들을 통해서 조금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